이 오행 또는 육신의 생각 관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전에 제가 요 프린트물 하나 드린 거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드린 거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보시면 이제 아까 질문하신 내용들하고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 목, 화, 토를 가운데로 놓고 금, 수 이렇게 해서 상생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생도를 만들고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리는 것은 계절도를 그려놓고, 그죠? 목, 화, 금, 수로 놓고, 그죠? 그 다음에는 착 그려놓고 여기 이제 토가 있고, 그죠? 어쨌든 토는 목과 화, 양과 금수, 음양을 조화롭게 하는 거다. 조절하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적으로, 가운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목화, 금수를 이제 조절하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상생하고 상극도가 다 그려지는 건데, 자, 우리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은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이나 또는 십신은 우리 사람 살아나가는 인간 사회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간 사회를 놓고 이야기하는 이 십신은 그 십신의 근본은 뭡니까?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을 노리거든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자꾸 개입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급은 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급이 생하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오행적으로. 또 식상은 재를 생하고, 재는 관을 생하고, 관은 인을 생하고, 인은 또 나를 생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럼 이거 놓고 볼 때는 비견은 식상을 생하지만, 그죠? 비급은 식상을 생하지만은 비견은 식신을 생하고, 급제는 상관, 식신은 비견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식상은 뭡니까? 식상은 주체인 내가 표현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에서 인풋, 내가 행하는 것은 아웃풋, 내가 하는 거. 그죠? 이것을 말하는 건데, 식신이 하는 목적은 비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견은. 상관은 급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급제를 보호하거든요. 또 다른 각도에서 식신의 성정은 어떤 식의 표현이고 하면, 식신의 표현은, 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영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식신적 표현은 상대방을 위한 표현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표현. 만약에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 만약에 약을 팔아야 된다. 약을 팔면은, 이 약을 팔아가 회사에 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팔면은 소비자, 손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는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상관은 나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의아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이거 팔면 내한테 분명히 이익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팔면 내한테 뭔가 이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그러한 식인 거죠. 다른 거죠. 또 달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보통 동양의 어떤 문화권들 그렇잖아요. 부주 개념이죠, 부주. 그죠? 기브 앤 테이크잖아. 내가 받으면 또 줘야 되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식신적 개념은 어떻습니까? 내가 왔으니까 그를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잖아. 당연하게. 그죠? 이런 거고, 상관적 개념은, 이래서 제가 한 번씩 표현하는 게 뭐냐면, 전에 우리 동네
한식 술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막걸리 잘 사는 사람이 계세요. 그래, 뭐 자기도 돈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사지. 뭐 되게 큰 돈 많이 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돈 10만 원 하면 뭐 막걸리 잘 먹고 고맙다 잘 모십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한테 잘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돈 쓰고 나면 내 기분 좋았어. 이게 상관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가 술 한 잔 사줄게. 누구 기분 좋고로. 뭔가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조금 이해되셔야 이게 식신과 상관의 표현 방법의 그런 차이입니다. 특히 이제 식신 같은 경우는 비견을 위해서 하는 거죠. 비견을 보호하는 거고 상관은 이를 하는 건데 똑같은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일지상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지상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보면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서 내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칫 잘못하면은 내 위주기 때문에 상대방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상대방의 말로서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상대방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라.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뭐 자기 위주가 되니까 그런 함이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을 하고 생은 식신생재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 생재는 정당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거고 상관은 이 편재를 생각한다. 상관은 편재를 생각한다는 거죠. 상관이 편재를 생각하면 편재는 정재와 편재의 차이를 또 아셔야 되잖아. 그 정편재를 놓고 두 개를 놓고 재물을 정재적 재물, 그다음 편재적 재물 이거잖아요. 그리고 정재적 재물은 이미 내 것으로 확보된 것, 그죠? 또 재물로 이야기하면 이미 현금화된 것 이런 게잖아요. 규모는 편재가 굉장히 크겠죠. 부동산적 재물, 그다음에 공공의 재물 이거거든요. 그리고 정재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크다는 거죠. 근데 상관생재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욕심이 가미되는 거죠. 굉장히 욕심이 가미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제는 식신석 정제는 내가 한 만큼 대가만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길은 어떻습니까? 요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길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길성. 요 길은 길성을 말하고 여기는 또 흉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는 길이. 근데 절대치는 아니다. 이거죠. 절대치는 아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비견이 식상이 다 있으면 어떨까요? 내 명에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어. 그럼 그 사람 식상도 쓰고 상관도 씁니다. 예를 들어 쓴다니까. 식상적 성향도 갖고 있고 상관적 성향도 갖고 있다니까. 그 어떤 환경에서는 식신을 쓰다가 어떤 환경에서 상관을 씁니다. 이중적이잖아요. 욕만 놓고 보면. 상당히. 그러잖아요. 누구한테는 이럴 것이고 누구한테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중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견은 식신을 생각한다 했는데 식신이 없고 상관만 있으면 생각 안 하나 이거잖아요. 당연히 생각하죠. 목이면 목생화 할 것이고 뭐 토생금 할 것이고 금생수 할 생을 하는데 자, 이런 관계에서는 어떠냐면 비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생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거든요. 마지못해 생해준다 하더라도 식신이 없는데 그러면 상관이 그러면 뭐 상관적 표현을 안 하냐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 어쨌든 간에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드러날 수 있고 어떤 것은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가 드러날 수 있고 어떤 형태든 간에 두 개 이런 순차적으로 가는 거는 맞으나 이렇게 이제 엇갈리게도 생은 한다라는 거잖아요. 생을 한다. 나중에 좀 더 보면 자, 쟤는 이렇게 이제 생하더라. 그죠? 상관은 편재를 생하고, 그래, 편재는 편관을 생하고, 편관이 이렇게 좀 가면 또 괜찮습니다. 그럼, 자, 편자가 붙은 거와 정자와 붙은 것의 차이죠. 그잖아요. 그 정자가 붙은 거 우리가 이야기하면, 정도껏 이래 보셔도 됩니다. 정도껏. 정당하게.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편자가 없는,
치우치다 했던 거죠. 한쪽으로. 그런데 어디 보면 이제 과하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흉만은 아니다. 요 잘 편제 평관 이걸 잘 보면요, 요거 요대로 잘 이루어지면 이 사람 어떨까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대로 지금 우리는 요게 위에 길이라 했으니 요게 흉이라고 보잖아요. 길흉적으로 표현을 그래 합니다. 근데 요걸 그대로 잘 타면은 절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편제는 뭡니까? 편중될 때 뭐 큰 재물, 저걸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명이 된다면은 뭡니까? 큰 사업과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편제는 또 정관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째면한 조직에 몸담가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사업가가 예를 들어 뭐 이병철 같은 그런 우리나라 재계에 진짜 그런 큰 재력가들이 정관에 몸을 담으라 하면 당겼습니까? 택도 안 해서 해야죠. 이런 사람들한테 어디 뭐 우리 동네 동장자리 하나 갖다 줘서 말이나 택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국회의원, 최악 국회의원은 대통령 하려고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이런 거거든. 이런 줄 타면은, 이런 줄을 타면은 그 어떤 한 분야에서는 특출한 그런 명이 되는 거거든요. 또 편인도 마찬가지고. 이는 급제를 생각한다 하지만, 그죠? 급제적 어떤 경쟁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금수저로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한 세상 금수저 환경만 걸어왔다면은 나중에 그 사람 뭐 될까요? 뻔하잖아요, 사실은. 주변에서 다 해주는 거 그것만 다 받아먹고 살지. 잘생긴 건 떨어진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래 놓고 보면 반대급부 중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 사람이. 미래를 보고 할 때는. 그죠? 굉장히. 그래서, 길청흉성이라고 구분은 하되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변화 없고 조용한 게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사회는 또 과거 사회와 또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극은 비견에서 편제를 극하죠. 비견은 편제를 극하고 급제는 정제를 극한다 했는데, 그래, 급제는 정제를 극하니까 여기 길성은 비견은 식신생제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안정적인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게 좋다라는 건데 그 안정을 깨는 게 급제라는. 이미 내 것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급제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라는 얘기죠. 그 비교는 편제를 극한다는 거죠. 지나친 욕심 내지 말고 안정권으로 가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 사회적 환경에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죠. 자,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에서도 보면 편인은 제극인을 하는데, 제극인이잖아요. 이건 다 제잖아요. 제극인을 하는데, 편제는 왜 지금은 재물은 흉이라고 안 하잖아요. 흉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편제는 흉성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정제와 더불어서 안 하는 게 과거에는 했거든요. 흉성을 했는 이유가 이 글과 학문을 못하게 하는 학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문을 방해하는 글자라고 해서,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회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가 몇 년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휴대폰 가게 그거 하면서 몇 개나 분점을 채우고 아가 이걸 잘해가지고 삭삭하게 장사를 잘해요. 가가 상관생제하는 상관생편제하는 애예요. 그래가 그러나도 아버지 때에서 사업을 잘 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 집이 좀 이래 됐는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요. 그러면 그런 아한테 계속 공부시키라고 학원 댕기라고 하고 하면 그런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대학 등록금 갖고 줘가지고 이거 네 마음대로 안 내봐라 하면 진짜 뭐
아파트라도 한제 진짜 벤츠라도 한 대 아버지한테 갖다 줄지도 몰라. 그는 오히려 재능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다 이 길성이를 극단적이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에서. 그런데 과거에는 항마다라고 했다 이런 얘기고, 그 정제는 편인, 안정적으로 묵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 편인은 뭡니까? 문서 이런 거잖아요. 문서인데 편인이 생하는 게 뭐고 하면, 편인이 생하는 거는 급제를 생하거든요. 급제. 자, 편인이 있는 사람이, 자, 급제가 있든 없든 떠나서 편인이 있는 사람은, 자, 우선은 급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성 자체는, 인성이라 하면, 인성은 어떻게, 비급을 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비급을 생하는 거잖아요. 자, 급제가 없으면 비견을 생하는 거잖아. 비견을 생해서 내가 주체성을 올라감으로 인해서 신강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성은 편과 정이 있는데, 그죠? 편과 정이 있는데, 편은 오면 비견에 손들기 전에 급제를 손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급제가 없으면 나한테 손들어 주는 거죠. 급제가. 그런데 편인이 있는데, 뭐, 급제가 없고 비견이 있다 가정했는데, 편인이 있는데, 급제의 운이 오면, 내게 없던 급제가 만들어지잖아요. 환경에서. 그러면 내 팔자에 있는 편인은 누구래? 급제를 생겨주는 거예요. 급제를. 그러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급제적 환경을 어떻게 이제 그런 환경이 오면 내가 급제적 에너지 때문에 경쟁심이 발동되는 거죠. 그렇게 발동되는 거죠. 그렇게 발동돼 갖고 이제 그 어떤 경쟁적에서 우위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노력하겠죠. 그런데 내 팔자에 있는 8글자의 편인은 누구를 손들어줍니까? 급제를 손들어주는 거죠. 급제를.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나한테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럼 급제는 결국은 나한테 이제 재물을 나한테는 그런 건 뭡니까? 결국 그래 되면 나는 재물 손재가 온다 라는 거잖아요. 있었는 것 같으면, 만약 급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예견도 가능하겠죠. 예견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제 돈이 좀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없는 급제가 급제 운에서 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고 하면 내 실수거든. 내가 그 어떤 그 경쟁적 환경에서 우위에 있으려고 하다가 내가 실수로 의해서 내가 재물이 손재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는 누군가가 어느 쪽으로 내한테 다가오든지, 또 그런 환경에서 내가 눈팅이 맞았는다. 보통 우리 속된 표현으로 당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당하다는 개념이라보다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다르죠. 어떤 이런 데 손재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 생각.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 생각의 관계에서 빠지면, 식상이 빠지든지 하면 이렇게 바로 가는 거죠. 극으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극으로, 극 다음에 이제 생으로 또 다시 가는 거고. 그죠? 또 하나가 없다라면 있는 쪽에 가고. 이게 당연한 거겠죠. 없으면 또 건너가죠. 만약에 없어서 요리 건너갔다라면은, 그럼 원래 이 야들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도 하고, 극도 하고, 설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잖아. 에너지들 움직이면. 그래야 되는데, 생도 하고, 극도 해야 되는데, 생할 게 없으니까, 이 에너지들은 한꺼번에 바로 극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극 받는, 여기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돌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생의 관계로 가고,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힘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그건 어느 관계에서 극받을 거는 극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오행이 편중돼 있을 때 극타는 것은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병오년이 오는데 화가 굉장히 강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게 이제 화기도 강하게 있는데, 그죠? 화기도 강한데 토가 없고 바로 금으로 건너간다면, 금은 작살나는 거죠, 원래. 그러면 금의 위치가 어딥니까? 내장을 보면 금, 폐, 대장 이런 데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 그죠? 뼈, 골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올해 같은데.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화생토 하면서, 그죠? 토생금 하면 뭔가 에너지가 이 기운에 그래도 좀 평평할 수도 있잖아요. 좀 순차적일 수 있잖아. 근데 토 에너지가 없으면 이 에너지가 강한 게 두루 뭉쳐갖고 금으로 갖다 뭉개는 화극 금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이제 작살날 수밖에 없다. 대운에 토가 있으면 괜찮죠. 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대운의 환경이 만약에 대운이 토로 돼 있다라면, 그나마 대운의 전체적인 환경에 의해서 많이 완화되겠죠. 어느 정도 토의 에너지가 화의 이제 열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쓰여지겠죠. 그렇지 못하다면 화극금으로 바로 가니까, 화극금이나 또는 금극목이나 이런 관계들은 상당히 지나칠 수, 그죠? 그럴 수 있다.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원래 이제 병화가 식상해야 될지, 병원년이 어디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그죠? 생과 극을 놓고 해보면 원래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질문 좀 받아볼게요. 괜찮습니다. 소리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하니까 마이크 내하고 요밖에 안 돼 지금. 안 나와. 나옵니까? 꺼버 있어 그럼.